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문제, 바로 갈등과 혐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SNS를 열어보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남성과 여성, 진보와 보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작은 의견 차이가 큰 균열로 이어지고 있죠.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어떤 주제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예의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때로는 폭발적인 감정 표출보다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꺼린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SNS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보면 약 80%의 사람들이 차단 또는 언팔로우를 선택한다라고 하네요. 이런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편안함과 안전함만을 추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증오하기까지 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인간 심리의 한 가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설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광고, 뉴스, SNS, 게시물,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이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일종의 필터를 만들어 정보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필터는 대부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진보 매체의 뉴스를 더 자주 보고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 매체를 더 자주 찾습니다. 페미니즘에 공감하는 사람은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런 콘텐츠를 가해성 발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이런 선택을 학습해서 더욱 비슷한 정보만 보여줍니다. 이것을 필터 버블 또는 에코 챔버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반복해서 접하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의 믿음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진실의 세계 안에 살다 보면 다른 의견은 단순히 다른 생각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르군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부정하고 내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사람이다 라는 감정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견과 정체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의 생각이 비판받을 때 그것을 단순히 의견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을 때 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네가 나를 바보로 보는구나 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비판이 나의 지적 능력, 가치관, 그리고 더 나아가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어, 그리고 방역입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누군가 나의 의견을 비판하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SNS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짧고 강렬한 표현이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좀 복잡한 문제야 보다는 이건 완전히 잘못됐어 라는 말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정말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 또는 무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갈등은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 다른 가치관, 그리고 다른 정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한 일이겠죠?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결국 더 큰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한 가지 사례를 나눠볼게요. 저는 가족 모임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저와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진 친척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시대를 살아오셨고 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셨더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비록 동의하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해와 동의는 다르다는 것을요.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다른 출발점에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산을 오를 때 누구는 동쪽에서 누구는 서쪽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정상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듣기의 기술을 연습하세요.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박할 내용을 찾거나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는 데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듣기란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라고 시작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요약해 보세요. 이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가 전달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동시에 오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세요.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분노,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에 휩쓸립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호기심을 가지세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진정한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 의견의 근거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요. 와 같은 질문은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런 접근은 상대방을 설득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해는 양보가 아니라 존중의 시작입니다. 넷째, 이 공통점을 찾으세요.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보통 근본적인 가치나 목표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를지 몰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대화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자신의 생각도 변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관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많은 경우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떠올리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설 중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즉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고 갈등을 다루는 것은 평생 배워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걸음씩 조금씩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연결되고 이해받고 싶은 걸까요?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용기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아닐까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것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갈등을 넘어서는 지혜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혐오가 아닙니다. 연결이고 공감이고 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은 어쩌면 우리를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로 이끌어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싸움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의 대화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